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대요. 이게. 알죠? 이거 좀 신기하게 생긴 밴드잖아요. 근데 이게 의료비가 비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 잘 쓰인대요. 워낙에 뭐 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몰랐다가 어떤 쇼츠 영상이 엄청 빵 이렇게 뜨면서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라고 그 하더라고요. 정도로요? 막상 이걸 잘못 써가지고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왜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칼에 베어서 상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봉합템을 붙였는데 오히려 흉터가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템처럼 보이는데 상처에 잘못 쓰면 흉터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칼에 베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당황하실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막상 응급실로 갔는데 돈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길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벌어지거나 칼질하다가 상처가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피부가 까졌을 경우에는 범위가 한 2마디보다 좁을 때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소독하는 경우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손가락 2마디가 넘는다라고 하면 범위가 넓고 감염의 위험도 사실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절단면이 보이는 상처가 벌어진 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를 닫아줘야지 결국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고, 상처가 예쁘게 닫혀야지 흉터가 더 적게 남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꼬매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벌어졌을 때는 피가 나기 마련인데 맞아요. 깨끗한 수건이나 뭐 꺼지 같은 걸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스물스물 새어나오는 피도 일단은 막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병원에 오셔서 봉합을 하는 게 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보통 응급실을 많이 생각하는데 상처를 닫기 위해서라면 어느 병원에 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꼬매는 거는 모든 의사들이 하는 시술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은 솔직히 어떻게 하면 흉터를 적게 남을까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예쁘게 꼬매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막상 성형외과 하면 눈 성형, 코 성형 이게 대부분 하니까 이게 찢어진 상처로 성형외과를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성형외과를 떠올리면은 뭐 쌍꺼풀을 하고 뭐 코를 오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뭐 성형외과의 다른 분야로서는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를 적게 남기는데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과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과를 가시는 분도 있고 성형외과도 되는구나 해서 성형외과를 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과라고 함은 암을 다루는 것들이 저희가 일반 외과라고 부르는 외과고, 성형외과는 피부 바깥쪽으로 뭐 아니면 기능적으로 뭐 외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재건 성형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과를 가면은 뭐 어떻다, 성형외과를 가면 어떻다라고 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성형외과는 굉장히 얇은 실로 꼬매긴 합니다. 그래서 굵은 실로 꼬맸을 때 듬성듬성 꼬매게 되고, 아니면 상처의 절단면이 예쁘게 맞지 않거나 실 자국이 남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꼬매게 되면은 워낙 얇은 실로 촘촘하게 절단면을 다 고려하고 뭐 느슨함과 뭐 팽팽함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흉터가 안 남게 예쁘게 꼬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르고 너무 급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 일단 막 꼬맸어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시 가도 돼요? 봉합이 되었더라도 24시간 내에 다시 재봉합을 하게 되면은 크게 흉터 예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잘 꿰맸나 싶으면은 성형외과에 한번 오셔서 다시 소독도 한번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다시 재봉합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본 가족용 봉합템? 네네. 그거 막 써도 돼요? 예리한 절단면이 생겼을 때 딱 붙였을 때 찢어진 면이 잘 예쁘게 맞는다라고 하면 이 봉합템을 쓰셔도 전혀 무관하죠. 하지만 뭐 넘어져서 찢어졌을 때는 울퉁불퉁하게 찢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 봉합템으로 예쁘게 아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이제 찢어져서 성형외과 가서 예쁘게 꼬맸어요. 꼬매고 난 다음에 흉터가 남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 흉터가 한번 남아버리면 크는 과정에서 우리 사춘기 때 막 사진 찍을 때 되게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쁘게 꼬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1, 2주 안에는 실밥을 뽑게 됩니다. 그 이후로 흉터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흉터 관리를 얼마 동안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흉터가 붉을 때는 어떤 흉터 관리를 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흉터 레이저도 있고 흉터 연고도 있고 흉터 시트도 있고요. 뭐 흉터 연고로는 뭐 유명한 제품으로 뭐 더마틱스 울트라, 뭐 켈로코트 이런 제품들도 있고 흉터 시트 같은 경우는 실리콘 시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메피폼이나 시카케어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연고를 바르면 우리가 실제로 그냥 연고처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라요? 말라서 딱 붙어 있어? 그냥 뭐 연고 같은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좀 실리콘 재질이라서 약간 투명하고 그냥 코팅되는 느낌. 그러면 시트는 뭐야? 흉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시트예요. 약간 도톰하면서 흉터 위를 이렇게 덮어주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온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움직임을 제한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흉터 자체는 계속 움직이는 부위에서는 오히려 더 흉터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임이 그래도 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트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흉터 연고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뭐 시트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움직이는 부위, 뭐 얼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얼굴 근육이 과하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흉터 시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실리콘 시트 말만 들으면은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투명하게 도톰한, 누가 봐도 약간 조금 뭐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죠. 오, 아 이렇게 요거를 흉터 위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움직임도 좀 제한이 되고 잘 붙어 있는 거.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긴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피부과잖아요. 이렇게 다 꿰매고 실밥을 푼 뒤에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붉은 흉터도 있고 여기가 까맣게 이제 거무튀튀하게 착색된 흉터도 많이 있어요. 딱 그럴 때 저희가 붉은 흉터에는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거무튀튀한 흉터에는 레이저 토닝과 같은 치료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붉고 거무튀튀한 흉터는 레이저 치료를 빨리 할수록 굉장히 호전도가 좀 좋아요. 이런 흉터 연고와 흉터 시트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이런 레이저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충분히 하시고 뭐 3, 4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흉터 레이저를 받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나면 굉장히 자외선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가 자외선을 계속 받게 되면 색소 침착, 그러니까 거뭇거뭇해지는 게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생긴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한 6개월 동안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흉터는 보통 1년 정도 변화를 해요. 뭐 흉터 부위가 붉을 때 흉터 관리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 게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겠다. 그 자체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작게 까진 경우에는 집에서 소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피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일반적으로 뭐 꺼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깨끗한 수건 같은 걸로 지그시 눌러서 지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지혈이 되면은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닦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생리식염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뭐 빨간 약, 베타딘이라고 부르는 약을 바르셔도 좋고, 뭐 식염수도 뭐 베타딘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가 깨끗해지고 나면은 연고를 충분히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 연고는 뭐 연고나 쓸 순 없잖아.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아니, 그럼 진짜 아무거나 쓴다고. 뭐 일단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어떤 연고든지 뭐 듬뿍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집에 보통은 뭐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딱지를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습이 잘 유지가 돼서 딱지가 물렁물렁하게 되는 게 흉터에는 가장 좋은 거고요. 건조한 환경이 너무 많이 유지가 돼서
딱지가 많이 생기고 혹 딱지가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흉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습 유지가 흉터의 첫 번째다. 연고만 바르면 끝이에요? 그 연고를 바른 다음에 뭐 꺼지나 메디폼 같은 걸로 이 상처를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진물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메디폼이 제일 좋고, 메디폼도 없다라고 하면 꺼지가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듀오덤은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듀오덤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점 빼고 나서 붙이는 접착력이 강한 요 테이프 같은 거잖아요. 보통은 연고를 바르지 않고 찰싹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 뺐을 때도 붙이는 거고, 상처가 조금 더 아물어 갔을 때, 뭐 감염이 진짜 많이 없을 때 쓰는 게 듀오덤입니다. 감염이 있는 상처에 듀오덤이 붙였다고 했을 때는 너무 밀폐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염이 더 심해지거나 뭐 염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접착력이 강한 게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메디폼 같은 경우는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진물 같은 것도 충분히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뭐 연고 같은 거를 발라놨을 때 그 안에 보습되는 환경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핵심은 이거예요. 뭐 살이 벌어졌다면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 뭐 특히 얼굴이면 성형외과로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찰과상에 진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면 집에서 충분히 소독을 하면서 지켜보시되, 손가락 2마디가 넘어가면 즉 범위가 넓으면 병원에 꼭 오셔서 소독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밥 제거 후에는 뭐 흉터 연고나 흉터 시트로 자가 관리를 하되 병원에 오셔서 흉터 레이저를 하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알겠어요, 권수연 원장님? 네. 진짜 오늘 내용이 사실 정말 많았는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진짜 우리 엄마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응급 키트에 요런 제품들 있죠. 저희가 이제 언급해드린 제품을 준비하셔서 담아두시면 이렇게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텐즈님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혹시 이거 외에 정말 궁금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 성형외과 전문의 차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